햇빛이 잘 들어오는 깨끗한 집에 살고 싶다. 바닷가에도 살아보고 싶고 산 주변에도 살아보고 싶고 예쁜 공원 옆에서도 살아보고 싶다. 한번 사는 인생, 다양한 풍경을 바라보며 눈뜨고 싶다. 인터넷에 보이는 예쁜 집 사진들을 살피다 보면 유독 미니멀한 집들이 눈에 들어온다. 거실에는 큰 나무 탁자와 식물, 편안한 소파와 의자가 전부인 단정한 집. 크고 높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창문은 큰 액자와도 같은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액자 속에 담기는 작품이 수시로 변하는 집. 큰 창, 예쁜 풍경, 따스한 햇살이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지금 우리의 집은 어떠한가?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다면 집안을 바꾸어 보자.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새어나갈 구멍은 있다. 바뀌지 않는 부분에 불평을 하기보다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다. 햇빛을 막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기고 불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집 밖으로 떠나보내자. 물건에게도 임자가 있다. 임자를 잘못 만나면 그 물건은 방치된다. 아까워하지 말고 그동안 아껴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담아 지금이라도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자. 나와 잘 어울리는 물건만 남게 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언제나 나를 환하게 반겨주는 집을 만날 수 있다. 웃는 얼굴로 출근을 하고 웃는 얼굴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순간이 행복해진다. 중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내는 것이 비움이다. 비움은 단순한 물건 비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묻고 또 물으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찾고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하나씩 비우다 보면 빈 공간이 보이고 그 속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나를 만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런데 반대로 하지 않을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 나의 시간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떠올려 보는 것이다. 무심코 핸드폰을 자주 보지는 않는지, 복잡한 정보에 현혹되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말이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제는 그 시간들을 덜어내야 할 때이다. 나만의 비움 시간, 나만의 비움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작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고 있다. 그 의미는 내가 스스로 쉬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움 시간을 가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향긋하고 여유로운 커피 한 잔 마시기, 주변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나는 주로 머릿속이 복잡하면 흰 종이 한 장을 펼친다. 그리고 머릿속 생각들을 다 쏟아낸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적어내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정리된다. 이렇듯 나에게 꼭 맞는 비움 방법 하나쯤은 매일 실천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면 그럴수록 쉬어야 하기에 비움 시간은 꼭 필요하다. 핸드폰을 덜 보기 위해서 나는 종종 알람을 맞춘다. 아니면 3시에 봐야지처럼 내 마음과 약속을 한다. 그리고 책상 끝에 핸드폰을 덮어둔다. 잠시 핸드폰과 떨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무엇이든 떨어져 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 핸드폰과 나 사이에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1시간 뒤, 2시간 뒤에 핸드폰을 확인하면 한꺼번에 필요한 내용들을 후다닥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인터넷 세상 속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장치들이 숨겨져 있다. 아무리 다른 정보들이 궁금해도 일단 필요한 정보 찾기에만 집중하자. 정보의 바닷속에서 보물을 먼저 골라낸 뒤에 그 속을 구경해도 늦지 않다. 일단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자.
차근차근 하면 못할 것이 없다.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덜 중요하고 급하지도 않은 일 순으로 처리하면 그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게임을 하듯 탁탁탁 미션을 하나씩 완수하자. 매일 주어지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루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오늘은 오늘 할 것만 생각하고 내일 할 일은 내일로 미루자. 오늘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가볍게 여유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자. 옷은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다. 옷을 선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자. 옷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니트와 가디건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가죽 잠바와 청재킷은 캐주얼한 느낌을 준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이다. 셔츠 하나를 입어도 바지 하나를 입어도 나는 항상 그 이미지를 떠올린다. 옷장 문귀에도 이런 문장을 적어두었다. 고급, 우아, 깔끔, 단정. 매일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집을 나서자. 아름다운 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니 내 옷장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흰색, 아이보리색, 베이지색이 좋고 니트와 면바지가 좋다. 먼저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옷장 정리를 시작해보자. 그럼 옷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어야 할까? 갑자기 옷을 20가지로 줄이세요라고 하면 정말 막막할 것이다. 저 많은 옷들을 언제 다 줄일 것이며 비싸게 주고 산 옷은 아까운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가지수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옷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옷은 내 이미지와 맞는 옷인가? 이 옷은 나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옷인가?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까움과 아쉬움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소비에 대한 대가이다. 대가는 달게 받고 이제부터 잘 소비하면 되는 것이다. 계절에 따른 옷차림, 날씨에 따른 옷차림, 상황에 따른 옷차림. 옷차림은 다양해도 결국 옷은 입는 사람, 나 하나이다.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스타일로 나라는 사람을 표현해보자. 나는 유행 따라 계절 따라 바뀌는 사람이 아닌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옷은 도구일 뿐이다. 내면이 빛나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빛난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면 된다. 정말 멋있는 사람은 자신과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사람이다. 숨막히는 책상 서랍을 본다. 숨이 턱턱 막힌다. 책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책상의 뜻을 찾아보니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물을 볼 때 앞에 놓고 쓰는 상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용도로 책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워주는 것이 좋다. 식탁은 밥을 먹기 위한 공간이고 책상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어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일단 책상을 먼저 비워보자. 책상 위에 물건을 다 바닥으로 내린 다음 반드시 필요한 것만 책상 위로 올리는 것. 고민이 된다면 잠시 보류하고 고민이 되지 않는 것들만 올린다. 보류해둔 것을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과감히 비우자. 아마 대부분이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무언가를 버릴지 말지 망설인다는 것은 그 물건을 쓸 때도 망설인다는 증거일 것이다. 쓸 때 망설인다는 건 다른 방법이 있거나 필요해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물건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책상 위가 깨끗해졌다면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책상에 앉기 전후 상태를 항상 똑같이 만드는 것이다. 깨끗한 상태를 사진을 찍듯이 기억해두고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한다. 못 보던 물건이 생기면 즉시 치우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반드시 비운다. 이렇게 매일 눈으로 확인한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나중을 지금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책상이 깨끗하면 매일 기분이 좋다. 책상 위를 한번 싹 닦아주고 다음날 아침 반짝반짝 나를 반겨주는 책상을 만날 수 있다. 책상이 깨끗하면 매일 기분이 좋을 것이다.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에 성공하게는 이런 말이 나온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식사가 난잡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식한다. 천천히 소식하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속이 비워지면 배고픔이 찾아오고 그 빈속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음식을 급하게 섭취하게 된다. 머리는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손과 입은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식사 습관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식사도 편안하게 한다. 서두르는 법이 없다. 한 입 한 입에 감사하며 천천히 먹는다.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다.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언제 먹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후다닥 먹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느릿느릿 세워라 내워라 먹는 사람도 있다. 밥을 먹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식사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성격과 마음가짐을 바꾸고 싶다면 식사 습관부터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 몸이 원하는 음식을 몸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섭취해야 한다.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일단 적어도 10번 이상은 씹으려 노력하고 10분, 20분 식사 시간을 점점 늘려가며 여유롭게 맛을 음미하며 식사를 즐기자. 맛있는 음식일수록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먹음직스러운 음식 앞에서 순간적으로 절제력이 무너지려 한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호흡을 가다듬는다거나 물도 한 컵 마셔보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다. 관심만 살짝 돌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소풍을 왔는데 김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놓친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음식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섭취하는 음식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 몸을 만든다. 천천히 소식하는 사람은 아플 수가 없다. 소화도 잘 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며 몸도 가볍다. 가벼운 몸은 걷기에도 좋다. 적게 먹고 많이 걸으며 건강하게 살아가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매일 조금씩 나도 모르게 실천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건강이 최고이다. 건강은 조금씩 티를 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무엇이든 좋으니 집에서든 밖에서든 몸을 움직여보자. 단 5분, 단 1분도 좋다. 부담이 없어야 한다. 재미있고 쉬워야 한다. 예쁜 운동복을 입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재생해보자. 기분 좋은 일들을 함께하면 운동이 저절로 즐거워진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운동은 일생 동안 스스로에게 스며들어야 한다. 매일 한두 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는 건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매일 할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간편하고 좋은 운동은 걷기이다. 버스를 한 정거장 덜 가서 내리거나 가까운 길은 일부러 돌아서 가기. 출근할 때 한 바퀴, 점심 먹고 한 바퀴, 생각을 비우며 걷는다. 나누어서 걸으면 매일 10,000보 정도는 채울 수 있다. 못 채우는 날이 있을지라도 의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요즘에는 핸드폰 속에 만보기 기능이 잘 되어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운동은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면 운동할 거리들은 사방에 널려 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나는 운동을 한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달아난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무 생각 없이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개운하게 샤워를 하면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든다. 멋진 몸, 건강한 몸, 실천하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 하루하루를 비우고 채운다. 불필요한 것들은 비워내고 소중한 것에 집중한다. 우리가 챙겨야 할 소중한 것들은 배움, 건강, 사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루 속에 담아낸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꿈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비움을 통해 그 공간을 내어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 비어있는 상태를 충분히 즐기다 보면 꿈은 어느새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비움은 이별 연습이다. 이별은 언제나 어렵다.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물건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비우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오는 변화를 그저 즐기고 마음껏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가벼운 삶, 동시에 무게 중심이 잘 잡힌 삶, 미래를 모르기에 더욱 흥미진진한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이 세상, 재미나게 살아보자.